며칠 전 외래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83세 김봉수 어르신이었습니다. 박사님, 요즘 자꾸 깜박깜박해요. 근데 이상한 게 잇몸이 아프고 이를 씹을 힘도 없어지면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치매 전문의로서 29년간 누적 20만 명 넘는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확신이 생겼죠. 치아와 뇌는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실제 연구로도 밝혀졌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했더니 뇌가 건강한 사람은 평균 치아 개수가 14개였지만 치매가 의심된 사람은 고작 9.4개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치아를 잃은 만큼 뇌의 건강도 빠르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에다 교수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치아를 빨리 잃고 방치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배 높아진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양치질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하루 3번 양치만 잘하면 된다고 믿어왔지만 잘못된 양치 습관이 오히려 치아를 망가뜨리고 그 결과 뇌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 확률을 실제로 3배나 높일 수 있는 잘못된 양치 습관 3가지와 뇌까지 젊게 만드는 치아 관리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끼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당장 오늘부터 바꾸시면 10년 후, 20년 후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식사 후 즉시 양치하는 습관입니다. 군대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분들이나 오랫동안 밥 먹고 3분 이내 양치라는 말을 지켜오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 이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노년기엔 오히려 독입니다. 식사 후 입안은 산성으로 변해 치아 표면이 부드러워지는데 이때 바로 양치하면 오히려 범랑질이 마모돼 치아가 약해집니다. 실제로 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고기나 달걀, 빵과 같이 산성 음식을 먹은 직후 양치질을 한 노인은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양치한 노인보다 치아 침식 위험이 2.5배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후에 양치하세요. 그 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강하게 오래 닦는 습관입니다. 나는 이를 열심히 닦아서 괜찮아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루 3번, 매번 5분씩 닦는 분들 중에 오히려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분들이 많습니다. 잇몸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단단한 칫솔로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잇몸이 후퇴하고 입뿌리가 노출됩니다. 이렇게 되면 뜨거운 것, 찬 것, 바람만 스쳐도 이가 시리고 통증이 생깁니다. 부드러운 초국 세모 칫솔로 하루 2번, 2분만 부드럽게 닦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닦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45도 각도로 원을 그리듯 마치 달걀 껍데기를 닦듯 섬세하게 닦아야 합니다. 세 번째, 치간 칫솔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치매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구강 문제는 충치가 아니라 잇몸 염증입니다. 그리고 이 잇몸 염증의 80% 이상은 치아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칫솔로는 닿지 않는 치아 사이를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꼭 청소해야 하는 이유죠. 이걸 매일 이래만 해줘도 일주일 안에 잇몸 출혈이 사라지고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치간 칫솔은 꼭 자신의 치아 간격에 맞는 사이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헐거워도 너무 빡빡해도 효과가 떨어지니
치과에서 한번 상담받고 맞춤 사이즈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치아 관리가 중요한 진짜 이유와 더불어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치아 관리 습관 5가지를 소개합니다. 노년분들에게 귀중한 내용이니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치아 관리가 중요한 진짜 이유. 평생 의료비를 1억 원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왜 치아 개수로 이렇게까지 평생 의료비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사실 남아있는 치아 개수가 많은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뿐 아니라 전신질환에 걸릴 위험도 낮다. 일본 임상치주염학회나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이 치아를 상실하는 주된 원인인 치주염이 다양한 질병의 발병률도 높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주염에 의해 발병되거나 악화된다고 추정되는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다. 알츠하이머, 동맥경화, 뇌경색, 당뇨병, 심근경색. 올바른 치아 관리 방법을 익혀두기만 해도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 연장돼 2050년이 되면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치아를 20개 이상 유지했을 때 치주염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40세 이상부터 100세까지 약 60년 동안 아낄 수 있는 의료비는 얼마나 될까? 연간 평균 의료비 180만 원 곱하기 60년으로 계산하면 약 1억 원이 나온다. 만일 이 1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만큼 노후에 금전적인 부담이 줄지 않을까? 건강한 치아와 뇌를 위한 습관 5가지. 첫 번째, 입호흡은 되도록 하지 않는다. 입호흡이 입속 세균을 대량 증식시킨다. 왜 혀의 위치가 바르지 않으면 입속 세균이 증가할까? 혀가 본래 위치를 벗어나면 입이 벌어지면서 입으로 호흡하게 되기 때문이다. 입호흡을 계속하면 입속이 쉽게 건조해진다. 그러면 음식 찌꺼기가 이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되고 그것을 먹이 삼아 입속 세균이 빠르게 증식한다. 입호흡을 하는 사람의 입냄새가 심한 것은 이 때문이다. 늘어난 입속 세균은 치주염 등을 일으켜 뇌노화를 가속시킨다. 인간은 본래 코로 호흡하는 생물이다. 사람은 유아기에 입으로 영양을 섭취하고 코로 호흡하는 법을 배운다. 입은 영양을 섭취하는 기관, 코는 호흡을 하는 기관이다. 호흡을 위한 기관인 코는 바깥 공기로부터 몸을 지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코털이나 코점막의 선모는 먼지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차단하는 공기청정기 기능을 한다. 또한 코는 공기의 수분을 보충해 면역력을 높이는 가습기 기능과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온열 기능이 있어 따뜻한 공기를 폐로 보내 폐의 면역력을 높인다. 우리가 하루에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1만 리터 이상이고 호흡 횟수는 2만 번 이상이라고 한다. 이 정도의 외부 공기를 몸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코의 방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영양을 섭취하는 기관인 입에는 방어 기능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호흡을 하면 여과되지 않은 먼지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그대로 몸속으로 침입한다. 이와 동시에 입속이 건조해지고 그 결과 입속 세균이 대량 증식하게 된다. 두 번째, 입술을 닫은 채 혀끝을 돌린다. 혀를 돌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입술을 닫은 채 혀끝으로 치아의 바깥과 입술 안쪽 사이를 크게 쓸 듯이 빙그르르 한 바퀴 돌린다. 한 바퀴 도는데 2에서 3초 정도 걸리는 게 이상적이다. 혀끝을 쭉 늘려 한 바퀴 돌린다. 오른쪽과 왼쪽 방향으로 각각 20회씩 돌린다. 놀랄 만큼 침이 충분히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른쪽과 왼쪽 한 번씩을 한 세트로 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하도록 하자. 간단해 보이지만 시작했을 당시에는 나도 10번을 넘기면서부터는 혀뿌리가 아팠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사이 50번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게 됐다.
혀 돌리기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다. 장소를 가리지 도하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 나는 이동 중인 차 안에 서하곤 한다. 마음 내킬 때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횟수를 늘려나가자. 가령 외출을 해 이를 닦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혀 돌리기로 침을 분비하는 방법을 꼭 활용해보자. 덧붙이자면 침에 포함된 파로틴은 성장 호르몬의 일종으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 80세를 넘긴 나이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등반가 미우라 유이치로는 매일 아침 혀 돌리기를 100에서 150회나 한다고 한다. 미우라 씨의 뇌와 몸이 항상 젊은 이유는 혀 돌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세 번째, 많이 씹는다. 씹는 것으로 뇌의 쓰레기를 씻어낸다.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뇌에 자극을 주어 활성화하는 동시에 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씻어버릴 수 있게 뇌연료를 개선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뇌연료를 활발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씹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씹기 위해 하루 종일 무언가를 계속 먹는다면 바로 살이 쪄서 오히려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껌 씹기를 추천한다. 껌을 적절히 활용하면 건강 수명을 지키면서 뇌의 쓰레기를 씻어버릴 수 있다. 껌으로 씹는 횟수를 늘리면 뇌연류가 증가해 효율적으로 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치아로 음식을 씹으면 뇌연류가 증가하고 그 자극으로 뇌가 활성화되면 반사신경,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등이 향상된다. 예컨대 야구선수가 연습을 하거나 시합 도중에 껌 씹는 장면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불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 상황이 생긴다. 그럴 때는 신체적 민첩함과 함께 빠른 두뇌 플레이가 요구되기 마련이다. 경기 중 껌을 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집중력과 판단력이 향상된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안정된 자세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몸은 자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항중력근이라는 근육을 써서 균형을 유지한다. 이 항중력근의 하나가 바로 씹을 때 사용하는 씹기 근육이다. 다시 말해 비틀거리지 않고 항상 똑바로 서 있으려면 씹기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네 번째,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걸 피한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대가 변화하면서 씹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현재 일본인의 평균 씹기 횟수는 일회 식사당 약 600회이다. 그러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회 식사당 씹기 횟수가 17세기에는 약 2000회, 13세기에는 약 3000회, 선사시대에는 약 4000회나 됐다고 한다. 현대인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씹는 횟수가 적은 편이다. 이렇게까지 씹는 횟수가 감소한 이유는 과거에 비해 음식이 연해지고 먹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어쩌면 치매가 증가하는 데에도 이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로 치아가 약해져 씹을 수 없게 된 고령자는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부드러운 죽이나 수프 형태의 음식만 즐겨 먹으면 씹는 횟수가 줄어들어 뇌연류가 감소하고 뇌노화가 가속화된다. 이뿐 아니라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의 종류가 한쪽으로 치우쳐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고 몸이 점점 약해진다. 씹기가 생명 유지의 기본이라면 씹을 수 없게 되는 것은 건강한 삶에서 멀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씹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아야만 한다. 다섯 번째, 주기적으로 치과를 가서 검진받는다. 치매보다 치과가 덜 무섭잖아요. 매일 제대로 양치질을 한다면 확실히 입속이 깨끗해지고 뇌도 활성화될 것이다. 다만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아니면 양치질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황백색 플라크는 치아와 유사한 색을 띠고 있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육안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플라크가 굳어 치석이 되면 더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자신이 하고 있는 양치질이 적절한지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게 좋다. 치아를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치열이나 닦는 습관에 따라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식사 후 4에서 8시간 정도가 지나면 플라크가 생기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24시간 뒤에는 딱딱한 치석이 된다. 한번 치아에 달라붙은 치석은 양치질로는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과 전용기구로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말 내 노화를 멈추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평소 자신이 양치질을 잘하고 있는지 전문가에게 검진을 받아보자. 검진 결과 양치질을 올바로 하고 있다면 그대로 관리를 계속하고 양치로 다 제거하지 못한 치석은 추가 시술로 제거하자. 간혹 치과란 말만 들어도 드릴로 이를 가는 소리가 떠올라. 무섭거나 치과만은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료보다 예방에 힘쓰는 치과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치주염 환자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자각 증상이 없다가 막상 불편함이 느껴져 치과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잇몸과 치근이 약해진 상태여서 발치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으면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충치가 생겨 치과를 찾으면 치아 한 개당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든다고 한다. 이렇게 치료비가 비싸면 일반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예방치과 시스템이 매우 발달돼 있다. 치과의생사가 독립적으로 개업해 치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 가운데 치주염이나 충치로 치아를 잃는 비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 마지막, 치료치과에서 예방치과의 시대로 정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으면 생애 의료비가 큰 폭으로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정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고 플라크를 제거한 사람은 28세까지는 총 의료비가 평균보다 조금 높았지만 49세가 넘으면서 평균을 밑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이 금액 차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커진다는 사실도 발견됐다. 치과 정기검진을 받는 사람의 의료비가 낮아지는 것은 정기적으로 치과 의사에게 치아를 관리받으면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을 비롯한 전신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치과 정기검진을 하면 건강수명과 뇌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예컨대 북유럽에는 최소 연 2회 치과에서 플라크를 제거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 그만큼 치아와 신체 건강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검진과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가나가와 치과대학의 교수팀이 65세 이상의 일본인 4,425명을 4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단골 치과병원이 없는 사람은 단골 치과를 찾아 정기검진을 받는 사람에 비해 평균 1.44배나 치매에 잘 걸린다고 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우리는 늙어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한 생활 습관이 뇌를 서서히 병들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2번 양치하고 치간 칫솔 1번 쓰는 일이 뇌를 맑게 하고 인생을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실은 잘 모르는 얘기. 이가 아프면 밥맛이 없고 밥맛이 없으면 기운이 빠진다. 이 단순한 진실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치아 하나, 잇몸 한 줄이 지켜주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뇌로 가는 자극도 줄고 자극이 줄면 뇌는 빠르게 늙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가 무섭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시작점이 되는 이 반관리는 생각보다 소홀하게 여기시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단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 매주 책 한 권을 곁에 두듯 오늘부터 올바른 양치 습관도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끼는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내 노화를 멈추려면 35세부터 치아관리 습관을 바꿔라를 읽고